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LH 특화형 매입, 그러니까 LH의 토지를 많이 팔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하고 좀 어려워요. 그런 토지를 저희는 한번 컨소시엄에서 LH에다가 좀 특화형 매입인대로 토지를 팔자. 여기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하려 합니다. 좀 생소하겠지만은 그 LH 그 특화형 임대주택 상당히 좋은 제도고 좀 충분히 도전할 값어치가 있어요. 왜냐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LH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만 잘하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특화형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사례를 한번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공모를 분석을 하고 신청을 하느냐, 그리고 사업 방향, 결론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화형 임대주택. LH 특화형 임대주택이란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그 좀 특화된, 그러니까는 장애인 아니면 고령자, 청년, 예술인 이런 분들이 모아서 집을 임대를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자, 유형은 뭐 특정 테마형이 있고 민간 자유 체인형이 있어요. 제한형이. 그리고 관련 부처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협업업체, 문체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특화형 매입 임대에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자 주택이랑 거기에 대한 장애인 지원 공간과 예를 들어 뭐 노인 북조에 관련된 시설이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국토부와 보건복지와 고령자 관련된 사람, 아니면은 국토부와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된 것, 아니면은 국토부와 예술인, 체육인이 지원할 수 있는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좀 100% 이하야 되고, 도시근로자 가족평균에,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으로서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 이하고 행복주택의 자산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장점은 임대료가 쌓여 들어가시는 분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빌트리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유 공간이나 커뮤니티가 같이 돼 있어서 굉장히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모 결과는 올 6월에 진행이 됐는데 6,300세대가 접수가 됐어요. 거기서 한 4,000세대 가까이가 됐으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2대1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 예시를 보면은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곳, 발달 장애인이 모여 있는 곳, 고령자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고령자로 특화하는 것을 신청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자, 테마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청년과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모여서 하는 곳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년과 이제 창작, 그 다음에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만든 겁니다. 자, 발달 장애인을 만든 공간은 다다름 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서울 구산동이라고 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거기 다다름 룸 하우스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렇게 어울려서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한 거는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인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청년 창업인과 예술가들. 그래서 안암동, 성북구 고려대학교가 있는 그 안암동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인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122세대. 그래서 거기를 만들었는데, 뭐 빌트인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용 앱을 해서 플랫폼을 좀 만들었고, 공유 공간에 스타트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인들만 모여서 잠도 자고 그 공간에서 다시 연구도 하고 그 같이 동호인들끼리 서로 뭐 커뮤니티도 나누고 이런 그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 뭐 한번 좋은 토지가 있으면 이런 공간을 신청하면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 발전도 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영등포 아츠 스테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들, 여기는 이제 예술인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뭐 주거 공간, 공용 라운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놔서 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고령자 주거 해심당,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외관이라든지 어르신 그 좀
맞춤형 설계,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옥상에 좀 모여서, 나이 드신 모여서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실버타임보다 좀 아래 공간인데, 고령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임대료도 낮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 정책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공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2024년도 11월 27일 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월 25일부터 3월 4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제 3월 20일 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 협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신청 자격은 뭐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 임대 운영 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자로서 좀 신청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요 계획 기준은, 이제 뭐 100호 이상, 서울 수도권은 100호 이상이고, 광역시랑 지방은 좀 낮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100호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은 30평방제곱미터 이상 85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령자 같은 경우는 30회배 이상으로 해서 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은 이제 30회배 이상, 그 다음에 뭐 일반은 이제 30회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년 할 거냐, 고령자 할 거냐, 좀 창업 쪽이냐, 예술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거기에 맞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근리 생활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공익성이 있는 것을 좀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심사 기준은 이제 서류 심사가 있고 본심사가 있어요. 서류 심사, 본심사. 그래서 1단계 심사 기준에 이제 준용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본심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운영 관리는 주택 임대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리는 이제 경험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되고, 이걸 주로 메인이 어떻게 보면 임대 관리입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LH에서 관리 안 하고 이걸 시행한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편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지하철역이 좀 가까운 곳에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 접근성이 있고, 생활 편익성이 있고, 공사 여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점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권에 있느냐 비도시권에 있느냐 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심사 기준,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편의성 및 입지 여건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운영 관리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임대 운영 관리를 왜냐면 이거는 신청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매입 가격의 적정성, 그러니까는 정부 지원 단가, 탁상 감정 평가 비율,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기 때문에 이 매입 가격이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쌓아야 되지만 공사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할 때는 대표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 개가 연합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신청을 이제 하는 거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보시면 되고, 주택 임대 운영 계획, 표를 다 저희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근생 운영 관리 계획, 예를 들어 근린생활 시설을 이제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사회적 법에. 그 다음에 주택관리법인이 이제 어떤 회사가 연합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LH에 계속 신청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특화형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자. 특화형은 2대1 이하입니다. 2대1도 안 돼요. 굉장히 경쟁이 낮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업체의 컨소시엄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컨셉에 맞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했는데 공사비 너무 비싸면 이게 안 되거든요. 공사비가 좀 적당하게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경쟁률이 낮은 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래서 정부 정책에 잘 맞게끔 이걸 해야 된다.
봅니다. 오늘 그 평택 지적방송국에서는 주택을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이거를 LH 건설 매입했는데 계속 안 돼요. 이럴 때 특화형으로 한번 신청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방송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